선사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삼라만상의 유정, 무정 설법을 듣느냐? 여기서 유정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마음이 있는 존재를 말하고, 무정은 돌, 물, 바람, 산, 꽃처럼 마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사는 굳이 유정설법만이 아니라 무정설법까지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네, 듣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바로 2차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럼 뭐라고 말하던데? 이때 대부분이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동으로 말이나 뜻이나 교훈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꽃이 이런 말을 했다. 바람이 이런 뜻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설법을 무슨 내용을 담은 말로 이해하면 이미 어긋납니다. 선사가 말하는 설법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법은 말이 아니라 드러냄이다. 삼라만상이 설법한다는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체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이 한 자리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이 한 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식의 자리,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제1원인의 자리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바탕,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알아차림의 근원, 대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늘 작동하는 알고 있음의 성품, 이것이 바로 이 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이 설법한다는 것은 대상, 즉 꽃, 물소리, 바람이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생명의식의 성품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광반조입니다. 빛을 밖으로만 비추지 않고 그 빛의 근원을 되돌아 비추는 것. 바깥 대상을 쫓지 않고 그 대상을 알고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물이 흐르는 소리를 따라가면 놓치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계곡에서 물이 흐릅니다. 졸졸졸 콸콸콸. 대부분은 그 소리를 듣고 좋다, 시원하다, 힐링된다 하며 감각을 따라갑니다. 감각을 따라가면서 생각이 붙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다. 이 기분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요. 하지만 선사가 말하는 관점에서는 거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물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성품입니다. 물소리를 따라가면 대상 쪽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자리는 잊혀져요. 그러니 선이 말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물이 흐르면 흐르는 소리를 붙잡지 말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어떤 수행에서는 징소리, 종소리 같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를 통해 듣는 자리가 또렷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무정설법의 실제 의미입니다. 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물은 분명히 설법합니다. 어떻게? 나를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꽃이 예쁜데 꽃을 따라가면 또 놓친다. 이번엔 꽃을 봅시다. 길가에 꽃이 피었습니다. 눈이 멈춥니다. 예쁘다. 대부분은 그 순간 대상에 붙습니다. 꽃의 색, 모양, 향기, 이름, 그리고 곧바로 취향과 평가가 따라오죠. 이 꽃이 더 예뻐. 저 꽃은 별로야. 이 꽃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때 우리는 꽃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꽃을 빌미로 생각과 느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본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꽃을 보되 꽃에 붙지 말고 지금 이 꽃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 더 깊게는 이 꽃을 가능하게 하는 제1원인 자리, 바로 내 의식의 성품으로 돌아오라. 즉 꽃이 설법한다는 뜻은 꽃이 인생 교훈을 말한다가 아니라 꽃이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는 알아차림의 자리를 드러내준다는 뜻입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왜 여기서 꿰뚫는가? 여기 중요한 선문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자꾸 하나를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어떤 특별한 경지, 어떤 비밀스러운 상태, 어떤 멋진 답으로 찾으려 듭니다. 그런데 삼라만상이 설법한다는 요체를 이해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는 무엇이 아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자리다. 그래서 답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어긋난다. 대신 회광반조로 알매 자리로 바로 돌아오면 된다. 즉,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은 세상 만물이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합쳐진다는 추상적 주장이라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현상이 한 자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실참의 가리킴입니다. 나 없이는 세상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의 진짜 뜻은 나 없이는 세상 아무것도 따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바로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있잖아. 내가 죽어도 산과 바다는 남잖아. 그런데 그건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있겠지라는 판단은 실제 체험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 그림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경험 세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이 경험 세계는 무엇으로 성립할까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알아차리는 작용. 이 모든 것이 함께 묶여서 지금의 세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런 뜻입니다. 나, 생명의식이 빠지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경험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 세상은 대상만으로 딱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상과 인식이 하나로 엮인 한 덩어리의 생명의식 활동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삼라만상이 설법한다는 말은 결국 대상 탓하지 말고 대상에 붙지 말고 그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모아집니다. 정리. 삼라만상 설법을 듣는 방법.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소리의 내용이나 감정으로 따라가지 말고 듣고 있는 이 성품으로 돌아오기. 무언가가 보일 때 예쁘다, 싫다, 좋다, 나쁘다로 달려가기 전에 보이고 있음을 아는 자리로 돌아오기.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처리하려고 급히 달려들지 말고 지금 이 감정을 알고 있는 알매 머물기. 이렇게 되돌아오는 순간 삼라만상은 그냥 현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설법이 됩니다. 물도, 꽃도, 바람도, 사람도, 사건도 모두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밖으로만 가지 말라. 지금 여기서 이 알아차림의 자리로 돌아오라.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이 참 진실을 바로 듣고 정견하여 스스로 활짝 깨어나야 한다. 이 말은 어떤 신비 체험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즉각적인 길을 말합니다. 생각 속에서 답을 만들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미 작동하고 있는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보면 세상 전체가 전부 설법이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삼라만상이 설법한다는 말이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이 됩니다. 물이 흐를 때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세상은 말없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리, 이 한 자리를 보아라. 바로 이것이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제각각 설법한다는 뜻입니다.